1995년 6월 29일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두가 풍요와 성장을 꿈꾸던 시절, 그 상징과도 같았던 삼풍백화점이 단 20초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502명이 목숨을 잃고 1,500여 명이 순식간에 콘크리트 더미에 갇힌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사고 직후 모두가 가스 폭발이나 북한의 테러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참사의 원인을 파헤칠수록 드러난 진실은 외부의 적이 아닌 우리 내부의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는 끝없는 탐욕은 불법적인 설계 변경과 증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건물의 뼈대인 기둥은 멋대로 가늘어졌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철근은 절반이나 빼돌렸습니다. 건물이 스스로 서 있는 것조차 기적일 정도의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위태롭던 건물의 결정타를 날린 것은 옥상에 있던 거대한 에어컨이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15톤짜리 육중한 기계를 크레인 대신 바퀴로 끌어서 옮기는 상식 밖의 행동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건물에 치명적인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995년 6월 29일 에어컨의 미세한 진동이 마침내 건물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 속에서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던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붕괴 12일 만에 구조된 유지환 씨, 그리고 무려 17일, 377시간을 버텨낸 19살의 박승현 양. 그들의 기적적인 생還은 슬픔에 빠진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은 인간의 탐욕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백화점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대한민국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단순한 건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윤이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영원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아픔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995년 서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그 중심인 서울에서는 매주 10개 이상의 고층 빌딩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풍요와 번영을 노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불빛 뒤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도 서울에서 불과 48km 떨어진 곳에는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 북한이 있었고 남북 간의 긴장감은 언제나 팽팽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폭탄 테러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아픈 기억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백화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19살의 박승현 양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는 학비를 벌기 위해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가장 친한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삼풍백화점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백화점이었습니다. 하루 4만 명의 고객과 1000여 명의 직원이 오가며 일주일 매출이 400만 달러에 달하는 그야말로 번영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던 땅 위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진 이 거대한 성은 놀라운 변화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8시 백화점의 시설관리과장인 이영철 씨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야간 경비원이 남긴 메모였습니다. 옥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균열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무거운 에어컨 실외기를 옮기면서 생긴 낡은 균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연이은 대형 사고로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가스 폭발, 다리 붕괴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자 정부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은 바로 그 점검을 이상 없음으로 막 통과한 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아동복 매장에서 일하는 박승현 양. 그리고 맞은편 가전제품 매장에서 일하는 유지환 양.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에게 백화점 판매원 일은 조금은 지루하고 고된 일상이었을 겁니다. 5층 위 최상층 식당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 춘원의 기둥 주위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바닥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시설 과장 이 씨는 즉시 식당을 폐쇄하고 수리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는 소문이 퍼져나갈 것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백화점은 고객들로 더욱 붐볐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에서는 유지환 양이 건물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진동의 원인이 에어컨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만약을 위해 건물 전체의 냉방을 중단시켰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생사를 가를 신호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백화점 회장에게 균열이 아침보다 10cm나 더 벌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동석했던 구조기술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긴급 보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영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후 5시 40분 4층 매장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5시 52분 최상층에서 쿵하는 굉음이 울렸고 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1,50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비극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57분 더 큰 굉음과 함께 건물 전체에 충격파가 퍼져나갔고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층부터 시작된 공포는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층짜리 거대한 백화점은 단 20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먼지가 걷히자 그곳에는 거대한 잔해 더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혔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소방대와 경찰,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찾는 절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승현 양의 친구 최명석 씨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저 잿더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콘크리트 조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수천 톤의 잔해 아래 10m 깊이 전화 부스만 한 좁은 공간에 유지환 양이 있었습니다. 중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났어요. 등으로는 내장이 빠져나오는 느낌이었죠. 죽고 싶지 않았어요. 구조 작업은 험난했습니다. 위태롭게 기울어진 건물 북쪽면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상황. 결국 이틀째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생존자 수색을 중단한다는 비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들은 오열하며 구조 재개를 요구했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에게 수색 중단은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는 가족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셋째 날 아침 구조 작업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희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유지환 양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갔습니다. 짧았던 제 인생,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죽을 순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잔해 속에서는 싸늘한 시신만이 발견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갈 무렵 붕괴 12일째 되던 날 오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구조대원의 외침에 희미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유지환 양이었습니다. 285시간, 12일 동안 그녀는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還소식은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종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지어진 지 6년밖에 안 된 이 멀쩡한 건물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걸까요?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검찰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대한 임무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구조 전문가 단국대학교 이학수 교수에게 맡겨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참혹한 광경의 말을 잃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잔해 아래
처음에는 가스 폭발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빈번했던 가스 사고의 형태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결정적인 폭발의 흔적, 즉 대규모 화재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소행은 아닐까? 테러리스트가 설치한 폭탄이 기둥을 파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폭탄 테러였다면 건물의 파편이 바깥쪽으로 광범위하게 흩어져야 하지만 삼풍백화점은 마치 팬케이크처럼 그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의 수많은 다른 건물들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교수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했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의 설계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기술자의 구조 계산서에는 기둥의 직경이 80cm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건축 설계도에는 60cm로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기둥을 측정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직경이 60cm로 줄어든 것은 물론 기둥 안에 들어가야 할 철근의 개수도 설계보다 절반이나 부족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건물의 강도는 절반 가까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붕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에는 안전 여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세 번째 결함을 찾아냈습니다. 바닥 슬래브를 지탱하는 철근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5cm나 아래에 시공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바닥의 강도를 20%나 약화시켰습니다. 하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사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부실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살아남은 백화점 관계자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4층짜리 상가로 설계되었지만 공사 도중 백화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며 불법으로 5층을 증축했다는 것입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한 건설사는 해고하고 자체 건설사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5층은 원래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계획되었으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8개의 무거운 한식당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바닥에 온돌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가뜩이나 약해진 5층 구조물에는 설계, 하중을 훨씬 초과하는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붕괴 당일 아침에 발견된 거대한 균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왜 6년이나 버티다가 바로 그날 무너졌을까? 이 교수는 건물의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붕괴 2년 전 옥상에 있던 15톤짜리 대형 에어컨 실외 세대를 옮긴 사건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거대한 크레인을 이용해 들어서 옮겨야 했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들은 실외기 아래에 바퀴를 달아 옥상 바닥을 그대로 끌고 이동시켰습니다. 이 무모한 행동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옥상 슬래브와 오이 기둥 주변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95년 6월 29일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던 날씨에 에어컨을 가동하자 그 진동이 2년간 쌓여온 균열을 통해 오이 기둥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진동은 균열을 벌렸고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5층 바닥이 기둥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연쇄적인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부실 설계, 불법 증축, 무리한 용도 변경,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천만한 공사까지 인간의 탐욕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마지막 기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승현 양은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377시간 17일 만의 생환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적 같은 생환은 온 국민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삼풍그룹 회장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들과 관련 공무원 등 25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전역의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층 건물 7개 중 1개가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고 안전하다고 판정된 건물은 50개 중 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붕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지,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긴 참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날의 교훈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